이제 로봇으로 애완견이 됐구나. 우리 딜로이트의 트러스워디 AI 오늘 CES 마지막 날을 마쳤습니다. 두 분께 오늘 좀 소회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유레카파크라고 되어 있는 스타트업 섹션 위주로 좀 봤었고 헬스케어 쪽을 봤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헬스케어라고 했었을 때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디지털이 어떻게 쓰일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운동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까에 집중이 있었다면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어떤 걸 먹고 몸의 반응이 뭘까를 센서로 확보를 하고 또 잠을 어떻게 자는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5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이 있던데 가보니까 내가 잠을 잘 때 센서를 가지고 조도나 습도나 잠을 자는 환경 그리고 내 코 고는 소리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또 바로 베개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형태로 옮겨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들의 제품력은 대기업들보다는 떨어지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해주고 본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프로모션하려는 노력은 되게 돋보였다라는 종합적인 평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로봇 같은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로봇의 기술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전시해서 산업형 로봇이 아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ChatGPT를 활용한 로봇과의 대화, 그리고 얼마나 이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상용화됐는가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센트럴반에 있었던 대기업 중심의 거대하게 컨셉추얼한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충분히 지갑에서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우리에게 다 왔구나.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우려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구나. 정말 국내 기업들이 뚫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빠른 속도의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부분들에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타트업 세계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많이 돋보였던 것들이 저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 얘기 주셨는데요. 센트럴 그다음 노스 쪽에서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로봇,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 이 정도만 나왔었는데 바디 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로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일차의 댄슨항의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사실 로봇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면에서 좀 특별하게 이제 오늘 유레카 파크나 베네치안에서 좀 보신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로봇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완견도 이제 로봇으로 애완견이 됐구나.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애완견이 되게 많이 정교화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지 움직임의 패턴을 다 이해를 하면서 그에 따른 표현 방식을 달리하는구나. 점점 현실과 비슷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도리어 저는 역으로 그 애완견이 사람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실물 애완견의 친구로서도 뭔가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좀 더 신기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적정 기술의 적정 제품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로봇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를 들면 아이들의 장난감, 애완견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오히려 가격의 배려를 낮춰서 접근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접근들이 더 스마트하지 않나 싶고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로봇 청소기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이것들이 실외로 나가면서 올해는 보니까 잔디를 깎거나 풀장을 청소하는 맞습니다. 기기로 왔는데 집안에서 청소를 할 만큼의 정교함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향은 이걸 적정한 기술에 적정한 제품을 충분히 가격과 기술의 수준을 낮춰서 만들 수 있겠다는 강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애완용 로봇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센서를 갖고 있는 청소기가 되던가 TV나 냉장고에도 카메라 모듈이나 적외선 모듈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사용될 수 있는 이 복잡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두 방향 다 되게 의미가 있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가 도안이 가장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생활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안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해킹해가지고 이것들을 만짐으로써 개인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적 안전까지도 위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에 대한 사이버에 대한 시큐리티 부분이라든지 AI 전반의 어떤 가버넌스 부분들도 어쩌면 그게 하나의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면에서 우리 딜로이트의 트러스워디 AI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만들 때 단순하게 그냥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윤리성을 감안했을 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에 대해서 딜로이트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에세트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뒤에서 돌아가는 AI 로직들이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과 사이버 시큐리티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AI가 먼저 하는 것들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술들도 인프라 측면에서 얼마나 보안을 잘 만들 거냐,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뭐 서비스 내지는 솔루션 자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 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걸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쓰느냐가 저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젠 AI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사실 그게 틀렸다라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나 실제 뭐 솔루션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나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모든 것을 믿지 않고 하나하나 검증해 간다는 측면에서 인프라에서부터 사용자까지가 좀 같은 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 ES는 어떨 것 같다, 우리 좀 자유로운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 작년에는 저희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 OEM사들이 자신들의 컨셉들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이야기하는 방향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서플라이어들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오퍼닝을 얘기하고 오히려 대표적인 OEM들의 차량들이 거기서 많이 노출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술들이 나왔을 때 또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가 좀 성숙해 있는 형태로 나왔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서비스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해봤었어요. 각자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실지요? 저는 올해는 조금 AI에 대한 기술이나 통하는 띠을 얘기했다면 좀 더 구체화된 하이퍼 퍼스널리티 같은 좀 더 개인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실생활에 연계되는가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세션들에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각각의 업체들이 하나의 자기 제품들에 소개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과의 연동성, 이게 합쳐졌을 때 개인의 경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오고 각각의 그 사람들이 느끼는 자기만의 뭔가의 커스터마이징된 경험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대해서 베네핏을 얻을까 하는 부분들이 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체 컨셉에 대한 부분에서는 AI는 한 해 더 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올 온이라고 이제 사실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이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젠 AI 열풍이 들다 보니까 AI는 그냥 마케팅 텀으로 쓰는 거고, 그 뒤에 정말로 뭐 AI가 이 서비스를, 이 솔루션을, 이 제품을 더 빛나게 해준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AI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AI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보여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라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AI가 뭘 분석해서 뭘 해내는구나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절반 이상은 그냥 약간의 좋아요라는 의미로 그냥 AI를 쓰는 거죠. 훨씬 더 좋게 합니다라는 의미로 1년 정도 더 묵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다니다 보면 나오는 이제 출품의 패턴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대기아차도 보면 1년 퐁당퐁당으로 OEM이 나왔다가 이제 모비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현대기아차가 OEM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웨스트에서는 분명히 완성차들이 같이 나와서 좀 싸우는 형태가 나오는 게 있을 것 같고, 센트럴의 전자회사들은 보면 사실 일본 회사들이 엄청 새로운 띠을 얘기를 할 때 사실 한국 회사들이 팔고 있는 디바이스를 좀 많이 가지고 왔었고, 올해 보면 한국 회사들이 그것들을 띠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데, 여전히 중국 회사들은 팔고 있는 기계들, 제일 큰 디스플레이, 제일 큰 TV 파는 것들을 엄청 갖고 오는데, 내년에 넘어가면서 삼성이나 LG가 띠을 갖고 아름다운 스토리와 혁신을 풀어낼 수 있을지, 거세게 부딪히는 이 제품 싸움에 다시 회귀를 할지,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몇몇 업체는 예전에 뭐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행사로 충분해 라고 이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디바이스 측면에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 업체들의 점점 파워가 늘어나면서 이 판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가라앉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내년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업체들이 나오고 얼마나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올해도 파나소닉도 오랜만에 메인 스폰서를 잡고 마츠시다의 역사부터 막 풀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다이나믹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고객들도 저희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고객들을 만나보시면 이렇게 관람하고 나셔서는 느끼신 점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선은 저희 VIP 투어 되게 좋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이제 전시 출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보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VIP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TA와 같이 큐레이트를 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서 거기에 백그라운드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에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뷰 같은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공통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작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부각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OEM에 의해서 부각되고 이번엔 이제 서플라이어들에 의해서 부각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걸 구동하려면 이전에는 자동차 회사는 기계를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하는 방식과 절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SDB를 이제 다들 하고는 있고 더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업무 방식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기능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원래 기계적인 자동차에 적용하는 데는 뭐 2년이 걸린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절차였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게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거를 뭘 만들어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계속 효율성 있게 해나가지, 그 다음은 또 수익성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차값에 얼마나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지. 참 우리 한국 고객들이 참 존경스러운 것들이 그런 겁니다. 아주 앞서가는 것들을 출품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들, 그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들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것들이 아주 치열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참 감명 깊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객들 전시장 갔다 와서 말씀하시면 너무 많은 AI가 던지고 이거를 하는데 되게 소화하기를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저게 정말 실제적으로 과연 구현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객분들 모시고 부스나 아니면 세션들 따로 저희 글로벌 팀들과 같이 코리아 팀이 협업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좀 저희가 사례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고객분들이 나중에 또 서울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좀 더 깊게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것들로 고객분들한테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밸류를 드렸고, 또 저희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고객분들의 보이스를 들으면서 영감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전시 자체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눈에 보이게 엄청난 와우가 있었냐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AI가 적용된 솔루션, 시뮬레이션 되는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전시에 어울리는 큰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 그 와우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고민들이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에서도 설명하기 힘든 제품과 서비스와 솔루션의 특장점을 실제로 고객들한테 사업적으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고객들은 또 똑똑하고 속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AI가 붙은 뭐야 라는 것들에 의해서 주머니를 열다가 이게 그래서 나한테 어떤 밸류를 주지를 고민을 해보면,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것들을 프로브하지 못하면 또 그 주머니를 닫을 거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마케팅 내지는 되게 트렌디한 텀들이 어떻게 정말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돌아가셔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가 되었고 이제 안전하게 귀국하시고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